블록을 활용한 입체적 픽토그램의 수업 주제에 맞게끔 지금부터 저의 수업 내용과 수업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 말고 남자 학생, 즉 남자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16년 정도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이렇게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갈수록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시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변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남학생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고 미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저희 아이들 3학년 5학년 남학생인 저희 애들이 그림을 사실 되게 못 그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방과 활동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작은 블럭을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그게 일반 레고보다도 너무 작아서 떼었다 붙였다가 힘든데 그것을 막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만드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재밌는지.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수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긴 하지만 우리 중학교 이제 1, 2학년 학생들, 특히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2학년 학생들도 이 블럭을 과연 좋아할까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등교 수업 때 워밍업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블럭을 나눠주고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도 역시 너무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블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기가 만든 이 블럭의 키링을 등교 수업 때 만들고 이제 원격 수업 시간 때는 이렇게 자기 작품을 자기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패들렛에 올리는 그런 과제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요 끝에 보면 이렇게 고리를 달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이 자기 가방이나 뭐 여러 가지에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을 짜기 전에 이런 워밍 활동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도 좋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수업에서는요, 제가 이 구성한 수업은 그 핵심이 미술과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수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있는 학교는 규모가 상당히 큰 학교거든요. 전체 2학년 학생들이 12반, 각 반에 보통은 28명, 1학년 같은 경우는 30명이 훨씬 넘어가는 아주 대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등교를 하고 있어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원격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격과 등교를 병행하면서도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고 충실하게 수업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핵심이 이 블렌디드 러닝을 잘 녹아내는 거. 그리고 원격 등교 수업했을 때 이런 이 원격과 등교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만 평가의 폭탄에 평가 지옥에 시달리지 않게끔 그렇게 수업을 짜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 픽토그램, 즉 블럭을 활용한 픽토그램 이 수업은 총 5차시, 5차시까지 되는 거예요. 저희는 2학년 수업이 블럭으로 되어 있지 않고 1차시밖에 미술이 이제 주당 1시간, 1차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서 원격 등교를 통해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차시 때는 픽토그램을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 원격 수업일 때는 이 학습터에 기본적인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수업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실제 수업은 줌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과제를 제출해서 제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일 때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낸 아이디어 스케치를 내면 제가 피드백을 주면 그걸 바탕으로 작품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등교했을 때 작성했기 때문에 이건 내신 반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앞으로 진행될 원격 수업에 대한 진행과 방법을 이해시키고요. 다시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될 때는 이제 주제인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 디자인을 렌더링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원격 수업일 때 내신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본 그 장면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짰고, 그 다음에 다시 등교했을 때는 그 제출된 렌더링된 내용을 바탕으로 블럭을 활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을 실제 제작하고, 이거는 등교했을 때이기 때문에 내신 반영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격일 때는 자신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원격 수업은 전부 다 줌을 통해서 있고요. 작품 감상활동 등을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2학기 때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고, 이 5차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수업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차 시인 이제 줌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먼저 픽토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크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제 2학습터의 게시판에 전체적인 이제 1년의 평가 계획을 올려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는 이제 1학기 때 줌으로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첫 시간에는 픽토그램에 대해 배워보는 것도 있었지만 1반부터 12반까지 그 모든 학생들을 줌을 통해서 세팅하는 그 과정이 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쉽게 이제 아이들의 수업 불러와서 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입체 픽토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제는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을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줌을 통해서 할 때는 공유된 화면으로 수업을 설명하고 픽토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픽토그램들을 학생들이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이 픽토그램 선생님들 되게 낯설 텐데,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거제거든요. 경상남도 거제예요. 저희 거제는 아주 큰 조선소가 2개가 있어요, 중공업이. 그래서 이 중공업에 다니는 이제 그 자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거기 직영이든 뭐 하청업체든 중공업 산업과 관련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저희 지금 중공업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안 좋고, 제가 그걸 설명한 이유는 이게 저희 중공업에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화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장화가 아니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아버지께서 안전화를 신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 안전화에 관한 안전화를 신고 그곳에 진입하라는 그런 픽토그램입니다. 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에 관한 수행평가를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화가 났을 때 벽을 치지 말자, 아니면 이거는 내가 두세 칸씩 막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제 다친 경험 있는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학생들 작품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는 작품은 거의 남학생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남녀공학이긴 한데, 거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라 하더라도 합반보다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반 가면 남중 같고 여자반 가면 여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솔직히 너무 잘해서
제가 그 예시를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실제로 학교에서 했을 때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설명 수업 난해를 할 때 남학생들 작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보면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인데 이게 뭔가 하면 남학생들 정말 잘 맞추거든요. 깨끗이 씻으라고. 얘가 이렇게 검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픽토그램이 이게 신발인데 뭐 하지 말라라는 표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동이거나 집에 혼자인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집에 이제 형제가 많거나 식구가 많은 아이들은 단번에 맞추거든요. 신발을 정리하자, 뒤집어 벗어놓지 말자라는 픽토그램입니다. 자, 이런 픽토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된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학습터는 영상 시청과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기는 좋지만 학생들을 위한 그 피드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은 1대1 피드백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LMS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 계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역시도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이 1대1 피드백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담임 선생님들 협조해 주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가 있으면 쉽게 아이들이 들어왔을 텐데 이거 역시도 저는 이제 미술만 먼저 했거든요. 혼자 이 아이들을 저희가 2학년은 360명인데 360명 아이들을 뭐 시도 때도 없이 피드백을 주면서 막 여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들어왔고요. 이제 몇 명 안 들어온 친구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거의 노트북을 사용해서 줌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래서 거의 휴대폰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요. 휴대폰 했을 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아닌 학교 계정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에 대한 설명의 어떤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로그인한 방법을 제가 이 학습터에 올려서 아이들 들어오게끔 독려했고 이게 이제 PC로 봤을 때인데 이 구글 클래스룸 이제 교사 모드에서 봤을 장면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내게 되면 이렇게 교사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당은 됐는데 제출하진 않는 학생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솔직히 구글 클래스룸까지 애들이 들어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오게 되면 1대1 피드백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너무너무 편하다. 교사가 솔직히 너무 편해. 아이들도 이제 과제 제출하기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디어 스케치 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댓글을 주는 거예요. 댓글을 주면 아이는 저한테 또 답글로 댓글을 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1대1로 피드백이 가능한 거죠. 남학생들은 패들렛 같은 데 올려서 이제 피드백을 줄 때 좋은데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있으니까 자기 작품이 이렇게 피드백 되는 내용이 있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사생활도 보호되고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피드백도 줄 수 있어서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상당히 선생님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뭐 이렇게도 간단하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향한 내용을 저는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등교했을 때 학생들이 작품을 내거나 작품 계획서를 썼을 때 좋은 점수나 좋은 점수의 고지에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격과 등교 수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장면들을 PC로 봤을 때고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 핸드폰에 깔았을 때 이제 핸드폰에서 보는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도 되고 PC도 뭐 자유롭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냈을 때 제가 이제 알람을 설정해 놓기도 하고 아니면 수시로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구글 클래스룸을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격 수업이 일단락됐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의 모습이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교했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낸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작성한 애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원격 때 설명했던 2학기 수행평가 안내를 한 번 더 했어요. 애들이 혹시 이제 줌으로 설명했지만 혹시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한번 설명을 하고 1차시라 이제 시간이 금방 가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등교 수업할 때보다 원격 수업일 때 좀 시간적으로 좀 자유로워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다른 과목은 쌍방향 수업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랑 좀 더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딱 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원격 수업일 때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어려운 수업이었고,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짠 것도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수업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미리 잡지 못한 거죠. 이건 뭐냐면 줌을 통한 구글 공동문서 작업을 해서 학생들이 줌을 통해서 접속한 상태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그 모습에다가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 계획했던 거, 피드백 받았던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직접 그 실시간으로 그거를 이제 렌더링을 해보는 거예요. 디자인의 색깔을 넣어서 이제 구체화해보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화면 녹화와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문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 실제로 이거 연습을 안 해보고 이제 설명은 했지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등교 수업 시 그때 조금 이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을 사용하는 거를,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를 연습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개인으로 내진 반영을 해서 제가 수업 설계를 짰지만 아이들이 이제 연습 과정도 없고 해서 실제로는 평가에서 이제 뺐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들에게 하는 그 동영상, 이제 실시간으로 했던 그 동영상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공동문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의 그 이름이 담겨 있어요. 번호대로. 그래서 이름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 이름대로 아이들이 자기의 그 시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잠깐만요. 앞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이 시트 자체 엉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완성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조금 등교했을 때 애들이 연습하고 가르쳐 줬은 그 연습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공동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문서의 이 제목은 채팅창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제 반별로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서 학생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 줌의 이제 모습은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게 이제 제가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녹화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공동문서 할 때는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접속하는 학생들께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화면도 기록되고 공동문서 상에서도 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몇 분에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원래는 이렇게 했고, 아이들이 언제 수정했는지도 이 공동문서에 다 뜹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데 실제로 연습 과정이 부족해서 평가에 반영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색까지 넣어서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로 그 작성한 그
그 파일을 저에게 이제 구글 클래스로 보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다 인쇄를 해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이렇게 거기다 더 추가로 피드백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칭찬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픽토그램을 학생들이 이제 등교했을 때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수업 시 교사와 활발한 피드백 활동이 이루어진 학생이 유리하도록 수업과 평가를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제작하는 거죠. 얘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본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얘는 안 봐도 알겠죠. 컴퓨터를 그만하자.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턱스크를 이렇게 하는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거북이를 이렇게 돌보는데 거북이를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작품들은 거의 남학생 작품이에요. 여학생들은 작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더 높은데 제가 이제 너무 잘하는 여학생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나중에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발이에요. 이게 발이고 자기 집 밖에 놀다가 들어왔을 때 발을 깨끗이 씻자 이런 거 엄마가 많이 하는 잔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높은 거 나는 그걸 극복하고 싶다 해서 높은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안 봐도 아실 거예요. 띄지 말자. 단순한 작품들도 있고요. 실제 학생들에게는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블럭을 선생님들 이렇게 줘서요. 지금 비어 있는데 학생들에게 여기를 꽉 채워서 주지 않고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 짰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색깔을 앞에서 이제 리필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애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줬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건 12라고 하는 숫자 이게 뭐냐면 12시 넘어서 자지 말자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 차시 때 원격일 때는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줌을 통해서 발표하는데 패들렛을 활용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 내용인데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줌 수업 통해서 하는데 이제 다른 거 이제 패들렛으로 수업했을 때 이제 작품 발표하고 느낀 점 같은 거 이렇게 패들렛에 실시간에 올리고 선생님도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나에게 필요한 픽토그램 만들긴 했는데 블럭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순해지잖아요. 근데 그 모아놓으면 약간 추상작품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학교가 그 학교 공간 혁신 그 교육과정 공모 사업에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 수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공모가 당선이 돼서 이제 지원금을 받은 걸로 이 블럭도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한 거고 이거를 이제 모아서 학생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제가 이제 랜드마크식으로 이걸 벽면에 부착해서 꾸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들렛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로그인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하시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들렛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아이들이 로그인 없이도 다 이렇게 글을 설정에 따라서 글을 쓸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때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과제를 올릴 때 패들렛 주소를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 링크를 타고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 줌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채팅 있잖아요. 채팅창에 눌려서 채팅창에다가 패들렛 주소를 여기다 주면 아이들이 이제 줌 접속한 상황에서 패들렛에 들어가서 활동 내용을 올리기도 해서 저는 미술 선생님들이
게 패들렛을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가상의 전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자, 제 수업의 핵심은 미술과 블렌디드 사실 러닝이에요. 융합도 있지만 융합 부분보다는 그 원격과 등교 수업이 유기적이 연결이 된 블렌디드 러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원격 수업에 대한 고민, 원격과 등교 중에서 미술은 어떻게 수업하지? 대부분이 이제 감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원격 등교일 때도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그 피드백 받은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업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과 평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희 미술과는 항상 뭔가 새로운 거, 어떤 새로운 소재, 이거에 대한 거 고민은 정말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과정 중심으로 평가할까? 이게 평가는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거의 핵심은 역시나 교수 편기 일체화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는 고민하지만 이걸 어떻게 평가하지? 이 평가가 어떻게 기술되지? 어떻게 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약하지 않나 우리 미술가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수업의 그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